네,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이해 오늘 1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2학기 인간의 이해 교양 수업 시작한 지도 이번 주가 10주차예요. 제가 15주 강의를 하니까 15주 중에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기말고사잖아요. 앞으로 실질적으로는 오늘 강의 끝나면 4번밖에 이제 우리가 수업할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남녀의 차이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동서양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서양의 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과연 동양과 서양의 차이 분명히 있을까요? 예, 있죠. 물론 뭐 동양이 되든 서양이 되든 거기 그 사회를 갖다 이루고 있는 것은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외형적인 차이도 있지만 어떤 사고의 차이, 또 어떤 이제 관습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쪽이 A그룹, 이쪽이 B그룹이에요, 그림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요 밑에 그림. 요 그림은 A그룹에 속할까요? 아니면 B그룹에 속할까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동서양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개의 그런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요 맨 앞쪽에 있는 요 원기둥. 요 원기둥은 저 왼쪽에 있는 파란색과 연관이 깊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요 사각 기둥과 연관이 깊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동양과 서양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요런 거예요. 닭, 소, 그리고 풀이 있어요. 이랬을 때 이 A와 B 중에 이 소는 어디에 더 연관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여러분도 혼자서 저건 뭐 이거지 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원숭이와 그 다음에 펜더곰 그리고 바나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동서양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는 책이 여기에 있는 이 책입니다. The Geography of Thought, 그렇죠? 생각의 Geography, 지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이렇게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은 저자가 리처드 니스벳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예. 뉴욕 출생이면서 문화심리학자고요. 현재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이제 석좌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예. 요분은 우리 지난번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할 때 자주 등장하셨던 이제 최인철 교수님 계시잖아요. 최인철 교수님이 바로 이 리처드 니스벳 교수의 제자이기도 해요. 예. 바로 이 리처드 니스벳 교수는 터프트 대학을 갖다 1962년에 졸업을 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갖다가 사회심리학 분야로 취득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역임을 하고 그리고 미국 과학원 회원이라든가 또 미국 심리학회 또 미국 심리학회에서 주는 그러한 이제 학술상을 갖다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뭐 마인드웨어라든가 Rule for Reasoning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저술을 갖다가 하신 바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 활동도 심리와 관련된 그런 연구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 이 리처드 니스벳 교수의 생각의 지도에서는 처음에 들어가는 이제 프롤로그라고 그러죠. 예, 들어가는 머리말에 이러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쓰고 있습니다. 동서양 세계관의 차이에서 시작이 됐다. 사실은 그 이제 차이에서 시작이 된 게 뭐냐면은
이 리처드 니스벳 교수의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동양 출신의 학생들하고 서양 출신의 학생들하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를 갖다가 연구하고자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자기가 분석한 바로는 세상을 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동양인의 사고방식이고요. 세상은 직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서양인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회는 비교적 그 세상을 갖다 보다 넓고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각이 있어서 집합주의적이고 상호주의적인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는 개별 사물을 전체 맥락에서 떼내서 개별 사물 자체로 분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접근 그 방식을 갖다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알 수 있었다고 하고요. 바로 이러한 동서양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항상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는 그런 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특정한 사회적 행위가 특정한 세계관을 갖다가 낳게 되고 사고 과정을 유발을 해서 결국은 사회적 행위라든가 세계관에 대한 그런 이제 고정적인 관념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동서양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거는 도대체 원인은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체계적인 실험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실증적인 결과를 얻었고 검증을 하게 됐다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머리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책에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내용들 갖다가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런 거예요.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동양은 공동체주의, 서양은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런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자연 환경의 차이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동양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도 동양에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활동하는 그 지역을 보면 대부분 낮은 산 그리고 평탄한 농지를 포함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서양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알프스를 포함해서 삐죽삐죽한 그런 산들이 있고요. 이러한 이제 자연환경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동양에서는 비교적 농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평탄하고 낮은 그런 이제 산들이다 보니까 농업이 발달을 하고 서양의 경우에는 사냥 또는 목축 또 어떤 뭐 이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무역 이런 것들에 이제 적합한 그런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적인 차이가 동양의 경우에는 저렇게 농사도 짓고 그러려면 혼자 짓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동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묶으려니까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이 서양의 경우에는 사냥하는데 뭐 혼자서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뭐 조그만 단위로 묶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어떤 개인적인 중심이 됐고 협동이 불필요한 그래서 자율성이 강조가 된 그러한 이제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에 대한 관점도 동양의 경우에는 타인과의 연관, 타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어떤 중점을 갖다 두고 있고 서양의 경우에는 사람과 사물 또 그 자체의 본성 이런 것들에 중심을 갖다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동양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서양의 개인주의라는 것은 협동을 중시하고 사회 집단이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동양적 사고와 그리고 개인 능력이 중시가 되고 개인 상황을 갖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이제 서양의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인식 방식의 차이를 가져와서 최종적으로는 동양의 경우에는 상황을 중시하게 되고 서양의 경우에는 본성을 중시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됐다. 그렇게 굳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양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공동체주의, 서양의 이제 개인주의였었는데 사물에 대한 관점이 관계와 타인, 맥락을 갖다 복합적으로 아우르는 동양에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사람과 사물 자체의 본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심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의존적인 측면에서도 타인의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같이 어우러지고 그리고 관계를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양의 경우에는 개인 감정에 굉장히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동양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화법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서 봤을 때 꼭 어떤 그 여성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서양의 경우에는 직접 화법을 갖다 주로 쓴다는 거예요. 남성적인가요?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차이들이 분명하게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동양에서는 도를 중시를 했고 서양의 경우에는 3단 논법을 중시한 그런 이제 철학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바탕에.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했던 고대 그리스. 그래서 인간이란 독특한 특성과 목표를 가진 상호 개별적인 존재다 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행복이라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래서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피어난 그러한 개인 자율성 중시의 논쟁이 굉장히 활발했었던 그런 문화라는 거죠. 서양의 경우에는. 동양의 경우에는 개인의 관계를 갖다 이제 중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교육을 받았고, 또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의 자율성을 중시를 했고요. 그리고 논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관계를 갖다 해치는 위험한 요소다. 그래서 뭔가 화합을 하고 그 안에서 타협을 해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관계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런 것도 같죠. 더불어서 동양에서는 이제 도를 갖다 중심을 하고 서양의 3단 논법, 이런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사물의 본질을 중시하는 것이 결국은 서양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서 시대의 그런 어떤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경우에는 이데아만이 참된 실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논리적인 접근을 통하고 감각과 논리가 대립할 때는 감각은 버리고 논리를 갖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고요. 사물 자체를 분석과 또 어떤 주의, 관심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사물 속성의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경향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모순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논이 얘기하는 화살에 비유한다면 화살을 갖다 떠난 이제 활은 저 관역을 갖다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보면 반 정도 갔을 때 조금 더 시간이 지났으면 또 그거보다 또 그거에서 또 반, 또 그거에서 반. 이러면 영원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제 모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이다. 그런데 반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사물의 관계를 갖다 굉장히 중시를 했고요. 도교가 되든 유교가 되든 또 불교가 되든 굉장히 이러한 어떤 그 음양 이론의 상호 조화, 그래서 절대악이라든가 절대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융합이라고 하는 그런 중용의 그런 어떤 도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인들에게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물질들, 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는 우주는 입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동양 사고의 전형적인 예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새옹지마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죠. 새옹지마는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온 거예요. 쭉 어떤 노인과 말의 관계와 같다. 어떤 노인이 키우던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말이 도망가서 어떻게 했나? 참 안 됐다 위로를 하고 있는데 노인이 뭐라 그랬냐면, 에이 뭐 살다 보면 말이 도망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런데 도망갔던 말이 새로운 말을, 뭐 그게 수컷이었는지 암컷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번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너 말 잊어버려서 그렇게 고민을 하더니 말 한 마리를 같이 데리고 와서 너 횡재를 했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도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그게 그렇게 큰 횡재라고 볼 수 있을까? 뭐 좋은 일도 생기고 또 나쁜 일도 생기는 거지.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이 야생마하고 놀다가 거기 올라타려고 막 그러다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랬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또 이제 위로를 한 거죠. 아니, 어떻게 말 2마리가 생겨가지고 좋아했는가 했더니 그게 오히려 화가 됐는지 아들이 이렇게 다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이 노인 얘기가 또 그랬다는 거예요. 에휴, 뭐, 그러게 말이야. 운이 나빠서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칠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좋아지기도 하겠지. 뭐 잘 낫겠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차에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터에 젊은이들 갖다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발을 다쳤으니 발을 뭐 다쳐가지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래야 전쟁터를 안 나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그런 화를 갖다 이제 모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어떠한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 또는 진리라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다가 동양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울레라고 하는 옛날에 그 중국 정치가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을 평가해달라 그랬더니 주울레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평가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다. 오랜 역사가 누적이 되면은 그때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들 갖다 이제 보이고 있어요. 예. 바로 그렇다면 사물을 보는 시각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꽃이 하나 있다. 이 꽃은 왼쪽에 있는 A그룹과 오른쪽에 있는 B그룹 중 어느 쪽에 속할까? 아까 여러분들한테 냈었던 질문이죠. 예. Aグループで A グループ B グループ A グループですね。A グループ。 A グループ 네, A 그룹. A グループ A 그룹. A 吧 A 种属于 B 组的 A 组吧 A 组. 이상이 동양이었습니다. 네. B. 네. B B. B B A belongs to B. A B. B. It belongs to B B. A B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일까? 과연 동양인과 서양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서양인들은 예로부터 이 우주 공간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 왔다. 텅 빈 공간에 별들이 떠 있는 모습이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우주인 것이다. 텅 빈 공간 속에 있는 사물은 주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예로부터 이 우주 공간이 기로 가득 차 있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공간에 가득 찬 기가 모여서 사물을 이룬다. 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사물은 주변의 기와 항상 연결된 상태로 존재한다.
사물이 허공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 서양과 우주를 이루는 기가 모여 사물이 생겨난다고 믿는 동양.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시작된다. 서양인들은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믿었다. 두 물체 사이의 공간은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믿었다. 동양에서는 모든 물체가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 각각의 물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양인은 예로부터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가 지구와 달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The ancient Chinese understood the concept of gravity. They understood the notion that there can be action at a distance, that one object can be distant from another and it still can operate on it. And it's amazing to us today, but the Greeks did not understand that. In fact, it's amazing that until the late 18th century, the West believed that there was no such thing as action at a distance, whereas 2,500 years ago, the Chinese understood the basic principles of acoustics, they understood magnetism, and they even understood the true reason for the tides. And this was unknown even to Galileo. Galileo had many interesting theories about why the tides exist, and all of them were wrong, whereas the Chinese had gotten it right 2,500 years before because they were paying attention betwe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xt and the object. 우주의 모든 사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일본에 있는 사찰의 정원에는 이러한 동양적 우주관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 나무로 된 원기둥 모양의 물체가 있다. 이것을 닥스라고 부르기로 하자. 나무로 된 원기둥을 닥스라고 할 때 나무로 된 직육면체와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원기둥 중에 어떤 것이 닥스라고 할 수 있을까? This is a duck. Duck. Yeah. Which one is the duck? 서양인들은 모양이 같은 원기둥을 닥스라고 선택했다. That's another duck. Because this round like this one. I would say that one. Why? Because it's a similar shape. The colour doesn't matter. Which one is a duck? That one. Why? Same shape. Which one is a duck? That one. Why? Because that one's got a curve like that, and that one's got two circles there, and this is both the same, but they're different colour. 그러나 동양인들은 재질이 같은 직육면체를 닥스로 선택했다. 얘야. 이유는요? 그냥 비슷하게 된 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거요. 왜요? 질감이 비슷하니까요. 木 근데 だって同じだから木 そっか。木でしょ木でしょ、だからこっち。取ってる。はいその理由はあるんですか？素材が一緒だから。素材っていうか木の木目とか。这个吧，为什么呢？因为这俩材质一样，材质一样。对，还有吗？本质一样，本质一样。对，这个。对，为什么呢？我感觉 Dogs 应该是一个木制品吧。我觉得这个是。为什么？因为它俩的虽然形状不同，但是形状可以塑造可以改，而质地它俩是一样，材料是一样。
이러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생각의 차이는 물체와 물질의 차이로 해석될 수도 있다. If you break the object in front of you, a piece of it is not the same as the whole object, right? However, if you have a lump of clay or a lump of wax, and then you break it, each piece is the same as the lump of clay, right? So the criteria for the same is very different for substance and an object. And for substance, there is no notion of individuality and then no notion of wholeness, Whole and part is the same for substance, okay? But for object, whole is a whole, and then piece of it or part of it is no longer the same object, considered the same, right? So this distinction is very important conceptually. And English and another Western languages quote this distinction, conceptual distinction in grammar. 네. 이런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느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동양에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서양에 홀로 사는 삶,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적이 돼서 이렇게 이제 차이를 갖다 만들게 되는데요. 동양의 관점이 더불어 살면서 어떤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동양의 관점이 나와 내 집단, 그리고 또 다른 외 집단이 있다고 하면 나는 내 집단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서양의 관점은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맞닿아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나가 속해 있다기보다는 어떤 그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러한 부분에서 동양의 관점하고 서양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자신의 독특성을 갖다가 과대평가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미국에 대선이 있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죠? 예. 그래서 자신의 독특성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그런데 반해서 동양인의 경우는 자신의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믿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이제 문화적인 또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기 비판이 비교적 필수적으로 이렇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제 차이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또 동양에 더불어 사는 삶과 서양에 홀로 사는 삶은 이런 것들이에요. 서양은 독립성, 그 다음에 동양의 경우에는 상호 의존성을 갖다가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하고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자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어머니와의 친밀성을 갖다가 평생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경우에는 아동이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의 경우는 어머니가 선택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화할 경우에도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동양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읽으려고 잘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표현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다르다. 그래서 광고의 경우에도 동양의 경우에는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광고들이 많아요. 즉 간접적으로 감성에 호소하는데, 서양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제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차이들이 분명하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분명하게 보이고요. 또 서양의 경우에는 논쟁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 다른 그런 또 의견 차이가 보이면은 논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상대방을 나한테 예속시키고 내 의견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동양의 경우에는 논쟁은 미미하고, 그리고 뭔가 분쟁이 있으면 중재를 하려고 해요. 어떤 한 군데 예속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중재하려고 하는 그래서 협상이 장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신뢰와 협조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그 외국과의
통상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협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차이에서는 결국은 동양의 경우는 전체를 보고 서양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본다는. 그래서 서양의 경우 개별적인 사물이라든가 사람들이 원자처럼 결합된 그런 이제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말해서 동양의 경우는 연속적인 물질로 보고 사회적인 관계로 맺어진 유기체다. 그래서 보는 시각들이 아까 우리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관계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차이를 갖다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양의 경우에는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고 동양의 경우에는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는. 예. 그래서 동양의 경우 주로 이제 순환적인 사고. 그래서 수많은 변인들 속에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서양의 경우에는 사물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예. 변하더라도 일정한 방향, 속도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연인이 있다고 하면 계속 사귈 가능성. 동양의 경우는 어때요? 사귈 가능성이 뭐 굉장히 변화가 무쌍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차이들이 보통 이제 동양과 서양의 경우에 차이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네,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